네, 조금 전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손에는 소총을 들었고 일부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기진 않죠. 어떻게 이런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4년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이 확인되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내에 있었던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퇴장했습니다. 호영 의원,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나와서 촛불 들어서 세상이 바뀌어? 나 혼자 구호 외친다고 세상이 바뀌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나와서 구호를 외쳐야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민주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으로 흔들리지 않고 민주화가 당연시되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소의 12월이었다. 연말이어서 그 약속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텔레비도 끄고 SNS도 끄고 좀 오늘은 좀 편히 쉬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연말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제로섬 세월호 다큐를 상영을 하고 그 이제 간단하게 뒤풀이 하는 이제 동료들하고 영화 감독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이 연락을 받았어요. 평범했던 그날 밤 예정에 없던 비상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마저 금지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국회 정문 옆에 도착해 있는데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국회 담을 넘어가다 저도 지금 상당히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저도 이제 국회 담벼락 쪽으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군인은 없었고 경찰들이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벼락을 몇 번 뱅뱅 돌고 있는데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더라고요. 그때 잽싸게 이제 경비대 쪽 문으로 국회에 들어갔어요.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난 4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육군 헬리콥터가 국회 뒤편에 착륙합니다. 계엄군은 바로 국회 본청을 봉쇄합니다.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진압 시도는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됐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던 정황마저 포착됐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경악했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뭐 계엄령 선포해서 국회를 갖다 마비시킨 것이 거의 대통령이 거의 할 일이겠어요? 그래서 좀 불쾌하더라고, 많이. 휴대폰을 좀 보니까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들은 아직 군인인 친구들도 있고 그냥 2024년인데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나, 비상계엄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나 해서 솔직히 실감은 안 났던 것 같아요.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던 목포 시민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들의 머릿속에 잊은 줄로만 알았던 악몽이 떠오르진 않았을까? 호남 사람들한테 계엄군의 이미지는 총칼과 학살의 이미지잖아요.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달려오는 TV 장면이 이렇게 교차로 방송이 되는데 제가 옆에 있던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10여 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다고.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거나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여야 의원들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 표결에 붙여질 수 있었다. 찬성 12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그날 저녁, 목포 시민들이 평화광장에 모였다. 목포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싸움의 시작인 것을.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잣대에 대해서 시민이 함싸움으로서 분노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고 내란죄로 수사받아야 된다. 제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국회 방송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목포 평화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목포 시민문화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것. 여론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었다. 탄핵 여론이 거세지자 계엄 4일 만에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상계엄 사태 나흘 만에 채 2분도 안 되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오히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담화문을 보고 더 열이 받아서 바로 뛰쳐나가게 됐거든요. 지금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답답한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엄이 사실상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또 비상계엄을 할지 무슨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 즉 하야는 하지 않고 탄핵으로 가겠다.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기가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탄핵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뭐 제2의 계엄 사태, 제3의 계엄 사태 이런 것들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1980년 5월 광주 항쟁,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시절로 갔던, 그래서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은 5.18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 자다가 펑창 때리는 식으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저는 첫마디로 미쳤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전남은 민주화의 성기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듯이 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겪었고 또 포악한 군부 독재로 하여금 많은 불편과 희생을 느끼고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받아들인 강도는 더 컸을 것이다. (45년) 전 오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의 쿠데타로 시작된 암흑의 시간. 군대 하극상, 명령 불복종,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 등 온갖 불법, 탈법이 자행되고 군의 기강은 물론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진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쿠데타 세력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는 군대. 날이 밝자 세상은 바뀌었다. 이 사진 한 장이 2000년대 초반까지 정관괴와 군을 독식하게 될 떠오르는 별들이자 무서울 게 없는 권력의 핵심이 된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포갑을 계기로 학생 시위는 격렬해진다. 기본권을 억압하는 계엄령 해제부터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계엄령 해제하라. 정치 일정 단축하라. 유신 잔존 세력은 민족의 공적이다. 언론 자유 보장하라. 이원 집정제 반대한다. 전두환 중정부장의 신군부 전면 부상에 맞서 학생들의 시위는 날로 그 수위가 높아져 갔다. 간단해요. 학생 너희들이 데모를 하면은 경찰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시민들이 합사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짠 거예요. 전두환 군부는 전국 27개 학생회장단과 합의를 시도했고 학생들도 시위를 멈추고 수업에 복귀했지만, 그런데 바로 그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던 그날, 국방장관은 전군의 주요 지휘관 회의 소집을 통보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특단의 조치들을 결의하고 무장 군인들이 에워싼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국가의 기강과 사회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학교 다닐 때 겪어봤어요. 그것이 가져다 준 영향이라든가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경험해본 세대로서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해야 되느냐. 계엄을 광주 전남
전라도 사람들은 계엄하면 먼저 떠오르는 뭡니까? 총입니다. 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아주 심하죠. 심리적 압박가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광주 전남 사람들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제주도를 계엄 지역에 포함시킨다는 형식적인 명분 뒤에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던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게 된다는 통수권 변화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민간 정부의 내각 기능은 정지되고 군이 직할 통치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연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령 제10호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포고령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계엄이 떨어지면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들이 제한이 돼요. 지금 같은 이렇게 자유스럽고 활발한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어지고 그들의 총뿌리 앞에서 국민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비상계엄은 군부 독재 시절인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발표된 계엄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고 또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계엄이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신군부가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에서도 정치활동에 제한은 담았지만 국회, 지방의회, 정당을 꼭 집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기관인 지방의원인 제 입장으로 본다면 갑자기 저희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 본산이고 또 금지시켜야 될 대상이 된 거죠. 5월 18일 광주의 아침은 다른 도시들과 별다르지 않았다. 전국에 내려진 계엄령으로 광주를 비롯한 다른 도시의 대학들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한다. 교문을 막아선 군인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투석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광주는 무엇이 달랐을까? 왜 광주만이 산발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강경 진압에 나섰을까? 그것은 저항으로 상징되는 김대중의 광주를 밟아 전국을 공포로 몰아가겠다는 전두환 군부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광주를 굉장히 붉은색으로 물들이거나 광주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곳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군부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사태에서 그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반국가 세력들을 진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저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전남대생과 조선대생 1000여 명이 금남로에 모인 것은 정오 무렵. 칠공수가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것은 오후 4시. 공수부대의 진압은 경찰의 진압과는 차원이 달랐다. 개몰입하는 물론 대검으로 찌르고 급기야는 일반 시민을 향한 조준 사격까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죽지만 말아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는 보지 않고 먼 데로 봤어요. 근데 딱 틀어놓은 것 같고 있대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광주의 열흘. 바로 그날 광주의 시민의 피를 먹고 초법적 통치 기구인 국보위가 설치됐고 전두환의 철권 통치는 시작됐다. 민주주의는 피로써 지켜진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표현들이 관용구처럼 쓰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해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고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분신하고 싸웠습니까? 그 시간이 4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1945년 해방 이후 8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과거의 만행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그 기회를 놓쳤다. 친일파 제거인 반민특위가 그렇고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민중의 승리에도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청산의 시간에 놓였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가슴에 안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품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수백 명을 죽이고 그 몇 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분신하고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이라고 통합이라는 명문화에 사면 복권해주는 만약에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만약에 징역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시 복권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죄를 받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요.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의 문제가 이 문제는 아닙니다. 비용을 치르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시 대한민국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 광장에 시민들이 나와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말고 법과 제도가 좀 완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87년 때 만들어진 헌법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7년을 흘렀는데 이제 헌법을 좀 정비할 때가 된 것 같고. 여전히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뭐 교육 개혁 같은 것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어요. 이번에도 저는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면 또 한 번의 개혁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또 이번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번에는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피 흘리며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단 한 사람에게 근간부터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이 정권을 끝장냅시다. 1980년 광주, 2016년 광화문 광장, 2024년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은 시대의 부름에 언제나 응답해 왔습니다. 그 선포하는 뉴스를 직접 봤는데요. 그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역사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한 명이라도 보태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탄핵 집회가 거듭될수록 중요한 특징이 하나 포착됐다. 바로 2030 세대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랬고요. 특히 또 시위 문화가 너무너무나 축제와 같이 가벼우면서도 또 아름다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기 아이돌 그룹 부석순의 노래 파이팅해야지가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환호성과 구호를 외칩니다. 흡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어제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거리의 중심에 선 2030 세대들은 개성 있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K-팝과 아이돌 응원봉은 이들에게 연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일단 역시 흥의 민족이다. 조금 젊은 세대들이 시위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응원봉을 발견하면 조금 저분도 이렇게 나와주셨구나 이러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들고 나온 가지각색 깃발들도 주목받았다. 웃음을 자아내는 각종 협회의 명칭들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깃발도 옛날에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깃발이나 정당 깃발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뭐 나는 스파게티 몬스터 연맹, 뭐 혼자 온 사람들, 뭐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뭐 이런 너무 재밌는 깃발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다양성, 그다음에 개성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젊은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요즘 외신에서 이 탄핵 집회를 이 탄핵 문화 있잖아요. 집회 문화를 엄청나게 지금 호기심 갖고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 고등학교 교정에 붙은 대자보. 3학년 학생 74명이 참여한 대자보의 제목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거나 웃고 떠들던 일상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적은 10대들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0대 학생들의 시국선언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언제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통치자는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하며 따라서 제주의 청소년 시민들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하야하라.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이번 기회에 많이 참여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도 좀 토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이 탄핵될 거 아닙니까? 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들이 뭉쳤습니다. 사학과 교수와 연구진, 재학생 등 62명 일동은 대자보를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에게 즉각적인 법적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자보를 게시를 했고 이제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봤는데 이제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이제 총학도 하지 못한 것을 저희 사학과가 먼저 했다면서 초당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붙은 대자보.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이 도래한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를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국가 내란죄 명목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내에 대자보가 붙은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좌우명으로 삼은 한 학생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셨었는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좀 학생들도 같이 20대도 같이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서 사실 많은 대학교에서 시국선언문도 나오고 또 많은 단체에서도 시국선언문이 나오고 지금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탄핵을 원해서 시위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세대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몸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민주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으로 흔들리지 않고 민주화가 당연시 되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굴곡진 역사를 넘고 넘으며 위기를 극복해온 시민들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단결에 저항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여당의 외면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충격은 국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투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하면 안건이 있어야 되고 안건 토론을 해야 의원총회 아닙니까? 계엄이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지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뿐이었다. 지금 살기도 각박하고 힘든데 국민들을 완전히 두 무릎을 딱 꿇려 앉혀보면 격이요 지금. 뭐 숨만 쉰게 목숨이 붙어가고 있지. 경제가 썩었어요, 그렇지. 좀 서운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위주거든요.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좀 합심해서 어떤 결과를 좀 돌출했으면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를 마친 뒤에 전원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퇴장하고 있는 것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서민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이 명령할 때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고민했다. 그런데도 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돼야 될 윤석열을 감싸고 돈다? 이렇게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국민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빛의 속도 같은 몰락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거대한 국민적 질타와 심판의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이건 윤석열의 사병이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모든 국민으로부터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이 투표로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그 투표는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빠졌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국민을 대하신 분들인데 포기하신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았습니다. 수십 년의 투쟁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는 단 5분짜리 계엄 발표로 무너졌고 국회의원들의 책임 방기로 어둠 속에 던져졌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 주범이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군부의 총칼 앞에서 피와 눈물로 맞섰던 남도. 사라지지 않은 위기의 불씨는 용납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 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일상의 멈춤이 되는 상황. 예. 그리고 그 멈춤에는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이제 내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 조차도 이 말이 과연 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과연 어떤 상황을 불러올지 모르는 것들. 그러면 자유라는 게 주어져 있어서 모르다가 온 순간 자유라는 게 저한테서 증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남 출신 한강이 노벨 평화상을, 그 장면을 윤석열 내란 수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보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아쉬우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내일 모레 토요일 14일 반드시 탄핵을 결의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국회에서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평화롭고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지체 없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국가의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불법적인 헌법을 박살내는 행위를 했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요. 더군다나 군인의 자손들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이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란가 몰라. 국민들을 이렇게 휘저서 불고.
정치인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깊은 냉소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추가로 여당 의원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지역민에게 정치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그릇을 좀 자기 그릇 좀 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 이권을 좀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앞선 것이 국가를 위해 이익을 위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고 책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본 스탠스에 깔려있는 정서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점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라를 뒤흔든 정치인들은 바로 우리가 선택해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인물도 보지 말고 정당도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거리도 어느 정도 저기 한 것을 인격 있고 모든 거 그런 것을 보고 찍어야 돼. 진짜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막 으쌰으쌰 해갖고 표만 얻어갖고 그 봐보시오. 나 요새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밤에 2시까지 내가 텔레비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궁금하니까 또 무슨 소식이 있는가 하고 또 틀어주고. 민주주의는 감시가 소홀해지는 순간 금이 가고 쉽게 뒤틀린다. 정치인들의 오판과 부패를 막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번 사태는 각 지역의 정치인을 검증하고 견제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분 한 분들은 이 일은 바로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치고 그리고 성숙한 선진 민주주의로 활짝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 이웃에게 물었다.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믿고 자고 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책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나라,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는 나라, 민주주의가 진보하는 나라. 여러분 위에 도시에서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근심하잖아요. 시골이어도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손들한테 정말 세계적인 민주주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 되겠죠. 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똑같은 맥락에서 흐름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목포는 우리 스스로도 정치 1번지라고 전남에 정치 1번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의 이러한 흐름 그리고 촛불의 인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중앙에서 잘 돼야겠지만 지역에서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간절히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든 행동들을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인 국민의힘이 본인의 도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퇴장해버리는 거
그 사람들을 뽑아주면 국민의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실망이 많아요. 어찌됐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거리로 나와 행동할 것이다. 폭압 그리고 독재, 반인권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앞장서서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 협력 그리고 서민 경제를 주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상을 보시면 행동하는 양심은 싸워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을 향해서 투표를 겨눈 행위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안 돼, 노, 아웃 하니까 막아졌던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만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군인들이 우왕좌왕했던 상황이라도 국회의원만 있었으면 바로 진압됐습니다. 국민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진압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국민은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국민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내는 목소리다.